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옷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짜란! 수미님 책에 나온 옷 중에서 마들렌 자켓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옷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올드패션드 가디건이었고, 그래서 그게 로망이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로망을 실현했잖아요. 그 두 번째로 제가 뜨고 싶다고 생각했던 옷이 이 마들렌 자켓이었어요. 난이도가 쉽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실은 오메가 뜨개 실 벤 블랙 앙고라 40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검은색으로 뜰 거기 때문에 그 텍스처에 변화가 있으면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부숭부숭한 기모감을 원래 좋아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합사를 해가지고 떴단 말이죠. 근데 합사 안 하고 그냥 실 한 콘만 잡고 떠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앙고라 실을 써보기로 결심을 했고, 엄청 예민한 피부는 아니어가지고 따끔따끔한 거 조금 괜찮게 잘 입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마들렌 자켓은 아우터로 입을 거니까 앙고라여도 괜찮겠다, 부숭부숭하니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6합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두께는 되게 두꺼워요. 오늘 캐스트온부터 같이 하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앵콜스에서 설세일 때 이 치아오구 세트를 들여오게 되었는데요. 요 반쪽짜리 세트를 구매했어요. 요 위에만 있는 거. 스몰 세트를 구매를 했고, 바늘 팁은 10cm짜리 구매했거든요. 이 치아오구 바늘 세트를 사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설 세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바늘 세트를 구매를 한다는 게. 근데 제가 옷을 몇 벌이나 뜨게 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싼 도구를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치아오구 스몰 세트를 보시면 2.75, 3.25, 3.5, 3.75, 4.0, 4.5, 5.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늘 7개랑 케이블 20cm짜리 2개, 35cm짜리 하나, 53cm짜리 하나, 그리고 조임키 2개, 케이블 스토퍼 한 쌍, 그립하는 거 빨강 색깔, 고무, 커넥터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뜨고 싶다고 생각했던 옷이 거의 4.0에서 5.0 바늘을 사용하는 옷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고무단 뜨는 것까지 한다고 해도 3.5에서 5.5 정도까지 바늘만 있어도 내가 뜨고 싶어하는 옷들 웬만한 건 다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막 2.75나 3.25 같이 작은 바늘을 쓸 일이 있을까? 과연 이 세트를 사는 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바구니 넣어보니까 그냥 세트 사는 게 어차피 집도 생기고 나은 것 같아가지고 세트를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올드 패션들을 원래는 5.5 바늘로 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컴플리트 세트가 좀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세일 마지막 날까지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느라 다 품절이 된 거예요. 13cm짜리 팁 컴플리트 세트 품절, 13cm짜리 팁 스몰 세트 품절, 10cm짜리 팁 컴플리트 세트 품절 해서 남은 게 10cm짜리 팁 스몰 세트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바늘 세트가 나의 바늘 세트라는 어떤 운명적인 뜻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10cm짜리 팁 스몰 세트를 제 첫 바늘 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10cm짜리 이거 바늘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는데, 13cm짜리 팁하고 10cm짜리 팁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초보이고, 그리고 첫 바늘 세트를 드림에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바늘을 이렇게 앞에만 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메리칸 혹은 플리킹 기법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 팁이 너무 길어지면 편물이 뒤에 걸려있는 것 때문에 무거워서 오히려 뜨개질을 할 때 손이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기법, 플리킹 기법,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앞에만 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10cm짜리 팁이 더 적합하다는 정보들을 봤어요.
그리고 13cm 팁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뜨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늘을 이렇게 손에 쥐고 여기 끝에까지 다 지지를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짧으면 지지할 곳이 부족하니까 손이 금방 피곤해진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제가 이제 이 10cm짜리 팁을 사기에 앞서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바늘을 사기 전에 첫 번째 옷은 막바늘로 떴었잖아요. 그런데 막바늘 사면은 대부분 막바늘은 이렇게 길어요. 긴 바늘을 우리가 13cm짜리를 사게 되는데, 제가 얘를 칼로 깎았어요. 칼로 깎아서 한번 10cm짜리 바늘로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cm짜리가 편하다고 하는데 뭐 나도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이 사용감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이 막바늘을 한번 깎아가지고 써봤거든요. 그런데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바늘을 살 때 용기를 가지고 산 것도 있어요. 내가 깎아서 써봤더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얘를 사서 써봤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바늘로 직전에 옷을 한 벌을 다 떴어요. 저는 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이거 쓸 때 불편함 못 느끼다가 13cm 썼을 때 그게 더 편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엄청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13cm짜리 바늘을 이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10cm짜리 바늘 얘를 안고 가야 되니까. 네, 특히 이거 저 뜰 때 왜 편했냐면 소매 뜰 때 이번에 소매 바늘 따로 없이 떴거든요. 올드 패션도 뜰 때 요 10cm짜리 팁에 20cm짜리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되게 무리 없이 소매를 끝까지 떴어요.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10cm짜리 선택한 거 뭐 여러모로 나 불편하지 않고 소매 뜰 때나 그럴 때도 괜찮으니까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 바늘로 그 다음 뜨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첫 바늘 세트예요. 캐스트온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네, 4.5 바늘에다가 저는 53cm짜리 케이블 걸어놓은 상태고, 여기 특별한 코 잡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막 코 잡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는 1사이즈로 뜰 예정입니다. 코 다 잡긴 잡았는데 꼬리실이 이만큼 남은 게 말이 됩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 너무 어이없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되게 이만큼 남았어요, 꼬리실이. 이게 뭐야 이게. 털날림이 벌써 있어요. 이 하얀 종이에 이 까만 털이 이렇게 막 평평평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쭉 뜨고 오겠습니다. 까만 고양이 키우는 기분이에요. 넥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단추구멍도 하나 만들었고, 목 라인 떴습니다. 걸쳐지기만 하면은 걸쳐보는 게 뜨개인의 국룰이죠. 오! 진짜 많이 떴잖아? 지금 소매 분리하고 한 뼘 정도 떴어요. 그래서 저 조금만 더 뜨면은 이제 몸통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저 오늘 엄청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민 김에 카메라 켜서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있는지, 뭐 하고 왔는지
뜨개질 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제가 오늘 팬미팅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그 아이돌의 첫 번째 팬미팅이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녀왔답니다. 저는 손이 물에 많이 닿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네일 같은 것도 안 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고 그냥 아예 안 하거든요, 네일을. 너무 빨리 얘가 닳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되게 오늘 꾸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고 꾸미는 명목이 있는 날이 없어가지고 왠지 오늘 되게 꾸미고 싶었는데 왜 꾸미고 싶었냐면 이 팬미팅 끝나고 집에 가는 관객들한테 배웅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이바이 이벤트라고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하이파이브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바이는 그냥 하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바이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서로 인사해주는 막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일상적인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한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머리가 너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숱도 많고 너무 길이도 길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살짝 좀 가볍게 머리도 조금 잘랐고 그리고 손톱도 했고 반지도 끼고 그리고 컬러 렌즈도 사가지고 껴봤어요. 컬러 렌즈도 고등학생 때? 대학생 초반, 20대 초반 때? 막 이럴 때 끼고 아예 안 꼈던 것 같거든요, 한 번도? 근데 그냥 괜히 껴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컬러 렌즈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낀 렌즈는 이건데 오렌지의 스칸디 렌즈거든요. 근데 제가 눈동자가 동공이 작아서 서클 렌즈를 끼면은 개눈처럼 돼가지고 되게 렌즈가 안 어울려요. 그리고 원래 눈동자 색깔이 조금 밝은 편이어서 렌즈 착용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렌즈가 홍채 렌즈라 그래가지고 이 눈동자의 홍채색만 바꿔주는 거예요. 서클링이 아예 없고. 그래서 오늘 올리브색을 껴봤거든요. 원데이이기도 하고 해서 기분 삼아 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트라이. 그리고 오늘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손목에 이거를 차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름 써있죠. 팬미팅이 소극장에서 했어요. 그 중에서 뭐 무작위로 랜덤하게 뽑았겠죠? 멤버들하고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한 거예요.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원팩트라는 그룹에 5명의 멤버가 있어요. 멤버 한 명당 5명씩 뽑은 거예요. 셀카를 같이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근데 멤버를 고를 수는 없고 제가 거기 25명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저는 제이창님하고 4번째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포즈를 저보고 알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15초밖에 안 주고 15초 안에 2장 못 찍으면 패스할 거니까 막 되게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멤버한테 너 가장 좋아하는 포즈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해서 하나 찍고 제가 그러면 서로 우리 반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 어때? 그래가지고 서로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찍고 그래서 이 영광의 팔찌를 한번 자랑하고 싶었어요. 꼭. 사실 공연 볼 때는 이거 티셔츠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거 입고 봤는데 이게 제작한 티셔츠인데 제가 좋아하는 멤버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여기 주접 댓글 단 거 있거든요, 밑에. 근데 그 댓글 단 거랑 캡처해가지고 티셔츠 맞춰서 입고 갔는데 눈에 띄려고 막상 도착하니까 막 이렇게 관종짓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연 딱 시작할 때 친구가 너 그러다 후회한다? 그냥 그거 꺼내서 입어라 이래가지고 입었는데 막상 공연장 관객석은 보통 어둡고 무대가 밝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나도 눈에 안 띄게 된 약간 근데 얘는 뒤에가 찐인데 뒤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가 찐인데 원래 이 뒤에 거를 앞에다가 프린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원래 앞뒤를 바꿔가지고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난 자기 만족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사진 찍었잖아요, 개별 멤버랑. 근데 제 최애 멤버는 이제 종우인데 제가 종우랑은 사진 찍는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다른 멤버랑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종우랑 사진 찍었으면 제가 이 티셔츠 입고 포즈, 앞포즈 하나, 뒷포즈 하나 해가지고 찍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재밌게. 근데 다른 멤버랑 찍어야 되는데 이 티셔츠 입고 있으면 매너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티셔츠 벗고 찍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면서 약간 1년짜리 추억을 오늘 만들고 온 기분이고,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약간 원팩트 첫 번째 팬미팅 다녀온 일상 이야기 할 겸 무한 메리아스 뜨기. 엄청 빡세게 꾸몄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바로 작업실 왔는데 이렇게라도 남겨두면 제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뜨개는 뭐다? 뜨개는 멋이다. 제가 스틸 바늘을 쓰잖아요. 근데 스틸 바늘에다가 이런 약간 검정검정한 네일하고 검은색 실로 막 이런 반지 여러 개 끼고 뜨개질 하고 있으니까 멋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뜨개질 하는 제 손 보는 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뜨개는 뭐다? 멋이다. 이거 제 뷰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잔뜩 꾸민 손으로 뜨개를 하는 뷰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인데, 종우인데, 이 그룹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재밌거든요? 저도 작업할 때 처음 틀어놓기 시작하면서 보게 된 것 같은데 뜨개 친구로도 완전 추천이에요. 왜냐면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보면 막 여러 가지 서사가 있고 무대들이 있고 결국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이 데뷔를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서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엄청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서사 나올 때는 이렇게 뜨개질 하다가 무대 할 때만 딱 집중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뜨개 친구로 친구들한테도 되게 강추를 하는데, 그 보이즈 플래닛이라고 몇 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되게 잘 됐어요. 되게 재밌어요. 특히 1편이 엄청 재밌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1편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서 분량 많이 나온 그 아이 중 한 명이 종우였는데 제가 이제 종우한테 입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이즈 플래닛 영상을 늦게 봤으니까 종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찾아봤을 때는 이미 원팩트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데뷔했구나 이러고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딱 첫 팬미팅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팬미팅까지 가게 됐고 거기에서 사진을 같이 찍게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된 거죠. 원팩트 애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원팩트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웃기잖아요, 오늘? 이거 약간 말하다가 뜨게 하다가 내 덕질하는 마음은 덕질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그리고 공연 갔다 왔는데 저는 그 악계란 말이죠. 악계, 악성 개인 팬 종우만 좋아해가지고 맨날 종우 나오는 릴스만 좋아요 누르고 종우 나오는 거에만 댓글 달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갔다 왔는데 다른 멤버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딱 반하고 왔어요. 근데 또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에 발탁이 됐잖아요. 25명에. 근데 하이바이 이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바이는 집에 가면서 이제 멤버들이 배웅해주면서 잘가 안녕 하는 건데
이 25명은 따로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 찍는데 다른 멤버들은 다 대기하고 있고 나랑 사진 찍을 멤버만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사진 찍고 넘어가고 막 이러는 분위기여가지고 나는 하이바이를 못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꾸미고 왔는데 잘 보이려고 하이바이 하는 하이바이대로 끝내고 이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끝내고 이러려고 했나봐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25명은 그럼 하이바이를 못하게 되면 다른 멤버들이랑은 인사할 기회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시켜줬어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1층으로 올라가서 뭔가 아쉬워서 로비에서 너무 여운이 남는데 너무 집에 가기 아쉬운데 이러면서 막 셀카 찍은 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거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바이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대기했다가 그 25명 따로 안녕하는 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팬과 아이돌의 문화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공연할 때도 이제 이쪽 보고 막 안녕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멤버들이 그러는데 이제 팬들이랑 같이 안녕 안녕 하는데 나는 초면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막 안녕 하는 게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소 이렇게 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 하이바이 이벤트에서 그 맨 앞에 태그가 서 있었는데 태그님한테 약간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고 바로 종우가 서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 서비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의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케이스티파이에서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다 따가지고 심지어 그 멤버가 핸드폰 케이스에 붙이고 있는 띠부띠부씨까지 따라서 살려고 당근에서 막 잠자는 이상희씨 띠부띠부씨를 구합니다 막 이랬는데 안 구해져가지고 친구가 대신 당근에서 구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핸드폰 케이스를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막 동영상으로 기록 남기고 있는데 저는 핸드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 손민수했어요. 다른 분들이랑은 아예 인사도 못하고 저희 최애한테만 이거 보세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지체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지나가실게요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뜨개 저는 뜨개 유튜버니까 뜨개질도 조금 하면서 얘기해보자면 저 이거 되게 많이 떴어요 지금. 얘가 탑다운으로 처음부터 그 소매분리 할 때까지는 계속 그 늘림이랑 겉뜨기 안뜨기 변화가 조금 있고 랩 스티치도 있고 이런데 소매분리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계속 무한 메리아스 뜨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실이 조금 원작 실보다 할랑할랑한 느낌이 있고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사이즈가 원작보다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가디건들이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작은 거보다는 그래도 큰 게 나으니까. 왜냐면 오버핏은 예쁘게 입을 수 있지만 옷이 작으면 손이 안 가잖아요. 이거 뜨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단축구멍 내는 건데 이게 몇 단을 내가 지금 뜨고 있는지 도안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단수를 일일이 세놓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몇 단을 뜨고 있는지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센치를 재면서 단축구멍을 내줬는데 자꾸 까먹고 지나쳐가지고 저 지금 단축구멍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물이 어둡고 단추도 까만색으로 할 거여서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서 단추구멍 때문에 얘를 풀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뜨고 있긴 한데 이거 뜨면서 단추구멍 내는 간격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밖에 잘 안 다니는 집순이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팬미팅에 가가지고 몇백 명의 사람들과 밀폐된 공간에 있었잖아요. 약간 유럽인들이 섬에 있는 원주민한테 바이러스 옮긴 것처럼 거기서 뭔가에 바이러스들에 노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돼서 면역력에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독감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 일교차가 엄청 10도 이상으로 심하긴 했는데 제가 팬미팅 갔다 온 다음날
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고 일어나서부터.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상비약 먹어도 다음날 됐는데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고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37.6도였고 막 온몸이 근육통이 막 너무 심하고 몸살 감기처럼 저한테 약 이거 먹어보고도 열 안 내리면 B형 독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랑 오늘 하루 종일 쉬면서 약 먹었는데 열은 조금 내렸는데 아직도 36.9도 뭐 이렇게 미열이 있는 상태고 코랑 막 이런 데가 더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독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밖에 나갈 힘도 없고 진짜 씻을 힘도 없거든요. 근데 뜨개질은 할 수 있어요. 벌써 마지막 소매 뜨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제 하루 종일 쉬면서 소매 한쪽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쉬면서 소매 한쪽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하루 이틀 내에 완성이 될 것 같긴 한데 소매에도 무늬가 약간 들어가다가 이제 원통으로 안뜨기를 하게 되는데 겉뜨기 걸러뜨기 하는 무늬가 몇 개 더 들어가요. 근데 그게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실이 꼬이기만 하고 무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저희가 이거 무늬 낼 때 겉뜨기, 걸러뜨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뒤에 두고 걸러뜨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버튼밴드 뜰 때에도 걸러뜨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올드패션드 뜰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버튼밴드를 뜨는 도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할 때는 실을 뒤에 두고 바늘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뜨기 하고 안뜨기 방향에서 걸러뜨기 할 때는 실을 앞에 두고 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뜨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걸러뜨기를 하는 목적이 코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뭐 끝부분을 깔끔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늬를 내기 위해서 걸러뜨기를 하는 경우에는 실을 앞에 두던 뒤에 두던 그러니까 안뜨기 방향이던 겉뜨기 방향이던 무조건 바늘은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틀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 올드패션드 가디건 버튼밴드 걸러뜨기도 다 틀린 거고 이 마들렌 자켓 버튼밴드도 몸통 끝냈으니까 걸러뜨기 한 거 다 틀린 건데 이 소매에서 무늬 내다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드패션드나 아니면은 마들렌 뜰 때 버튼밴드 첫 코 그리고 이 겉뜨기로 무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실을 뒤에 두던 앞에 두던 무조건 바늘은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걸러뜨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다음에 카메라를 켰을 때는 얘 다 끝내고 세탁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들고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컨디션도 조금 나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지금 헤어감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보시겠어요? 이 헤어감이 엄청난 만큼 역시 앙고라 털날림도 엄청나고요. 저 이거 세탁할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손 세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무슨 매생이국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까만색이어서 더 어두운 꾸정물이 나오긴 했는데 이 털 빠지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잔털이 막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나 이거 옷 다 세탁했을 때 앙고라 기모감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털이 빠졌는데 진짜 생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말리고 났는데 긴 헤어감이 부숭부숭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고 너무 예쁘고 부드러워요. 얘가 울하고 앙고라 그리고 나일론이 조금 섞여있는 실인데 제가 따가운 거를 조금 잘 입는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맨살이 부드럽거든요. 여기 안에 나시 하나 입었는데 실은 이거 200g짜리 2콘 있었는데 한 390g 정도 썼고 이 옷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따뜻하고 코가 다 차올라서 비치는 거 하나도 없이 가득 차서 지금 이 옷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옷이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퍼프처럼 이렇게 쏙 들어간 형태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소매도 그렇고 이 옷 끝에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말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지 안에 옷 넣어 입으면은 끝에 살짝 이렇게 봉긋해지는 그런 핏이 이 동그랗게 말리는 끝단이랑 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일자 바지 라인이랑 좀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가지고 바지랑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품은 보시다시피 1사이즈 이렇게 넉넉하게 나왔고 기장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팔 드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거 뜰 때 솔뜨님의 영상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 랩스티치 하는 방법도 돗바늘 이용해서 하는 걸로 했고 저는 3번 감아서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 소매하고 밑에 난 마무리 하는 것도 코바늘 이용해서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바늘 이용해서 마무리했고 저는 7호 코바늘 사용해서 마무리했어요. 저는 이제 팔 걷고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팔 걷었을 때 안 내려와요. 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되게 불편한데 팔 딱 걷었을 때 고정이 딱 튼튼하게 돼서 안 내려와가지고 고무단 마무리도 되게 적당히 잘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옷 3개 떴는데 이게 제일 실용적으로 잘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 소매 무늬 조금 뜨는데 모양이 이상하다. 걸러뜨기 할 때 바늘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무늬가 꼬이고 안 나오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 도안을 보시면은 가디건은 평면뜨기이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가지고 또 뜨고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매 원통을 뜰 때는 편물을 뒤집지 않고 그냥 계속 뜨게 되는 건데 이 평면뜨기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걸러뜨기 한 단 하면은 겉면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면에서는 겉뜨기 해가지고 얘를 한번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러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걸러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하면서 모양이 나오는 건데 얘 할 때는 제가 그냥 계속 걸러뜨기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겉뜨기를 한 번씩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걸러뜨기만 하니까 얘가 걸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기만 했던 거예요. 도안에서는 이 팔 뜰 때 그냥 무늬대로 뜬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평면뜨기 하실 때 했던 것처럼 원통뜨기 할 때도 한 무늬 한 단 넣었으면은 그 다음 단에서는 그냥 앞면 하듯이 한 번 돌려주시고 홀수 단에서는 무늬 넣어주시고 짝수 단에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떠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처럼 여기서 무늬가 안 나오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스웨터 뜨면서도 깨달았거든요. 스웨터 뜨고 있는 것도 금방 제가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네.